어떻습니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코골이를 뭐 경증, 중증 등등 어떤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단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식으로 판정이 나나요? 네, 이렇게 이제 야간에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예. 나오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저희가 수치상 혹은 CCTV로 봤을 때 환자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판단을 해서 일반적으로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경증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 관리나 혹은 수술이나 양압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만약 이러한 약물이나 수술 치료로 치료가 힘들거나 또 과거에 코골이 수술을 해서 재발하신 분들은 재수술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분들은 양압기 치료로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경증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약물이나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치료의 목적은 당연히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를 해소시키고 아래에 있는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성인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 질환과 같은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이지만 이러한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성인병이 나이보다 훨씬 빨리 생길 수가 있죠. 또 치매 예방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치매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침착이 돼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저희가 깊은 숙면을 취할 때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밤에 숙면을 못 취하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은 치매가 나이보다 좀 빨리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과 과수면증도 코골이 무호흡증과 연관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보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비염 치료와 함께 이게 근본적인 이 구조적인 치료를 위해서 코 성형까지도 함께 네. 받으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코 안쪽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 안쪽을 구성하고 있는 연골과 콧볼을 구성하고 있는 연골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휘게 되면 다른 쪽도 덩달아서 변형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하실 때 코 안쪽에 비염 수술을 하면서 코 바깥쪽, 그러니까 코 성형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랑 같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는데 드는 경제적, 시간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환자 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네. 자, 이해를 돕고자 환자 사례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이 환자분은 그럼 비염과 무호흡증을 동반하시는 환자가 되시는 건가요? 40대 남자분이 평소에 알레르기 비염과 무호흡증과 아침에 자고 나면 만성 피로감과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는 코 안쪽 연골이 한쪽 좌측으로 휘어서 우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목 안쪽 사진은 비교적 양호하십니다. 내시경 검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코는 거의 다 막혀져 있으시고요. 이 사진은 수술 이후에 일주일 후의 사진입니다. 네. 안쪽이 휘어진 콧뼈를 교정을 하고 비염 수술을 하고 나시면 네. 양쪽 코가 시원하게 열려서 밤에 더 이상 구강 호흡을 하지 않고 코골이가 좋아진 걸 아실 수가 있죠. 휘어져 있는 부분을 수술 치료를 했다는 건 깎아냈다는 말인가요? 비중격 연골은 예. 구조상 점막과 연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저희가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은 휘어져 있는 연골만 교정을 하게 됩니다. 보기에도 뭔가 숨길이 탁 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환자 사례도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사례는 40대 남자분이 이런 비염과 코골이 증상과 같이 코 변형을 같이 동반한 경우입니다. 과거에 이분은 비염이나 코골이 증상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네.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비염, 코 막히는 증상과 코골이 무호흡 증상이 같이 생기신 분입니다. 외형상 딱 봐도 코가 휘어진 게 보입니다. 수술 전 사진에 내시경 사진에 보시면 네. 우측 코가 좌측 코보다 좀 연골로 인해서 많이 좁아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반대측도
넓어진 공간은 이렇게 비염이 많이 자랍니다. 수술 이후에 보시는 사진은 이렇게 커져 있는 비염과 안쪽에 휘어진 연골을 잘 교정이 돼서 지금은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술 전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인중과 우리 야간 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직선을 꺼봤을 때 좌측으로 휘어지고 과거 사고로 인해서 코 눌림으로 인해서 코 폭이 상당히 넓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네. 옆 측면 사진에서는 코 안쪽 연골이 휘어졌기 때문에 코끝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뼈 있는 부위에 매부리가 형성이 되어 있죠. 수술 이후에는 절골을 통해서 퍼져 있는 코뼈를 모아주고 휘어진 코 안쪽 연골을 교정하면서 남는 연골을 이용해서 코 끝 부분을 들어 올린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수술을 해서 코 막힘이나 코골이가 좋아지신 거는 당연히 좋아지시겠지만 네. 이후에 자기의 변한 모습을 보고 훨씬 일상생활을 하는데 만족감이 아주 높아진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는요? 네. 다음에는 이러한 비염이나 코골이와 비밸브 협착증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40대 여자분이시고요. 평소에 계절성 비염으로 약을 자주 복용하시다가 네. 최근에 중년 이후에 체중이 많이 늘면서 집에서는 각방을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행을 갔는 동안에 다른 분들의 코골이 너무 심한 문제 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 케이스고요. 병원에 오시게 된 주 동기는 여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상 비밸브 협착증과 비중극 망곡증이 체크가 됐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코 앞쪽 연골 휜 것들은 네. 당연히 코를 막히게 하겠지만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콧물도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연골이 휜 증상과 코 위쪽에 우리 바깥쪽 비연골과 코 안쪽의 연골이 연결되는 부위, 이 부위가 우리 비밸브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우리 코 막힘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네. 저기가 완전히 막혀져 있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코 안쪽 연골 교정과 코 바깥쪽의 연골, 비밸브 폐쇄가 있는 부위를 동시에 교정함으로써 증상이 좋아진 케이스고요. 외견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선 모양으로 코끝이 왼쪽으로 휘어진 모습이 네. 보입니다. 옆모습에도 코에 매부리가 형성이 돼 있고요. 수술 이후에 교정하신 상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휘어진 코끝과 똑바로 잡혀 있는 코 모양과 우측에 비밸브 폐쇄가 있던 부위, 이 부위가 눌려 있던 부위거든요. 네. 그 부위를 같이 교정한 케이스가 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미용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특히 수술하실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